여기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지역 사진 다 찍어놓고 하실 텐데 역 주변에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역 주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촌이 될 수 있는 지역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저 반포 쪽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위에 네 군데 지역은요. 3도심 용산을 모두 가는 지하철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주변 지역까지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미나 때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100분 한정으로 이제 예약을 받는데 100분 한정으로 이제 마감이 끝났고 다음 주 세미나 또 이제 100분 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처럼 1위를 찍었습니다. 야,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 하면 항상 이제 뭐 10몇 위, 20몇 위 이렇게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거 난리도 아니다 싶은데 간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것도 1위를 찍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아닙니다. 넷플릭스 아니고 드라마 아닙니다. 폭삭 속았소다 아닙니다. 폭삭 속았소다는 나 처음에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나갈 때 폭삭 속았소다 그런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1위를 찍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연 무언지 2024년이죠. 전 세계 고급 주택 가격 상승률을 우리나라 서울이 1위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모처럼 1위를 찍었는데 2위가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2위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도쿄 이렇게 해서 순위로 찍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선즈, 그다음 뉴욕, 맨하탄 있죠. 런던, 홍콩들이 작년에는 좀 조정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 그것도 고가 주택만. 이 고가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타워형으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만을 따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데는 저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택을 따지면은 몇 조 원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들만 따져서 상위 5%의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많이 올랐나를 이제 차지한 건데 이게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에는 몇이었을까? 18위였습니다. 작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서 고가주택이잖아요. 대출과 관계없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 가격을 견인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억짜리 네네. 5억짜리 4개 가진 사람보다 50억짜리 하나 가진 사람이 세금이 적어. 그러니까 5억짜리 4개 가는 50억짜리 하나 갖는 게 더 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50억짜리 하나 사죠. 거기에만 몰리니까 맞아요. 결국 50억, 60억, 70억으로 버는 놈만 번다. 그죠? 내 월급만 안 오른다. 그렇죠. 네, 이게 맞죠. 버는 놈만 번다. 이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니까 참 슬픈 현실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을 한 가지를 보자면 네. 이게 지금 서울도 그렇고 지금 마닐라가 필리핀이잖아요. 네. 네네.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오셨잖아요. 골프 치러? 네. 그러면 어때요? 과거에 뭐 코로나 전이라고 봐야 될 것 한 같아요. 5년 전이죠. 네. 그 전에는 그 마닐라 같은 이런 대도시의 큰 빌딩들이나 이런 주상복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이제 같아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되게 저층밖에 없거든요. 저층만 보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서는 얘네들이 고층 빌딩들이나 주상복합들이 그것도 30층대 이상 되는 이런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5개 이상? 예. 엄청 많이 진짜. 그러니까 그 정가는 완전히 그냥 봐도 거길 잘 몰라도요. 그냥 이게 확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리고 어디야? 이렇게 이럴 정도니까. 뭐 두바이나 리야드 같은 경우는 뭐 고층 우리나라 전 세계 높은 건물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죠. 다 모여 있고 그다음에 도쿄가 그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 높은 길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아자부다 힐이라든지 도쿄역 주변이라든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 결국은 높은 용적률을 가진 초고층의 주택들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싼 것들이 또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고층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을 좀 약간 첫 번째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던 중에 상위가
고층 건물들, 밀집 네. 지역들. 그리고 그것도 신축 위주로. 그러니까 그렇죠. 뉴욕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다 좀 지은 지 좀 된 것들. 얘네들 쏠림 현상이 아닌 신축 위주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자, 신축의 초고층, 초고 용적률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서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18점 몇 프로죠? 18.4%. 18.4%가 뛴 거예요. 네. 18.4%. 근데 자 여러분들 2024년도에 올해 여러분들 체감사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토지거래허가가 2월달에 풀렸죠. 네. 그 한 달 동안 느낌상 네. 저는 아. 15% 가까이 뛴 것 같아요. 20억대가 30억대가 됐으니까. 네, 그뭐 많이 뛴 것들은 거의 20% 그렇죠. 이상 뛰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 많이 뛴 것들 위주로 생각한다면 2024년도에 20%가 뛰었어요. 18.4%. 네. 2025년도 한 달 만에 거의 그 정도가 뛴 거예요. 1년이 아니고. 예.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최소 35%가 뛴 거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35%면 20억짜리가 32억이 된 거고. 그죠? 그렇죠. 50억짜리가 70억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실제잖아요. 좀 많이 심각하죠. 야, 이게.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이 두 자릿수로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돈을 모아서도 그래도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전세 살고 있던 집 그걸 갖다가 아파트 매매로 다시 전환시켜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이제 평균 가격도 두 자리로 넘어가 버려서 지금 14억이 넘는 가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14억 이상 되는 것들은 집값이 그냥 끝도 없이 도망을 가는데 또 14억 정도 되는 걸 사면 또 집값이 별로 또 안 올라. 근로의욕까지도 사라질 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24년도에 1년 동안 뛰었던 상승률이 토지거래 옷설공이에요, 옷설공.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 이 옷설공에 의해서 한 달 만에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우리 체감상으로 해요. 그렇죠. 수치는 안 나와. 체감상 그 정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상승이 쭉 이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또 뛴 게 또 뛴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떤 미친 인간이 한두 개 정도 선택할 수도 있죠. 돈 너무 많으니까. 한 명이 했었죠. 한 명이 바프 한 명 있었죠. 한 명. 한 명. 그 한 명이 전체 가격을 다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희석이 되려면 시간 좀 필요해요. 왜냐면 집주인들은 그거 한 명 때문에 반포에 몇만 세대가 그죠 한 10만 세대가 강남에 10만 세대가 올려버렸어요. 그 이하로는 안 팔겠다. 안 팔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희석이 되려면 한 사람이 미쳤네. 한 사람이 미쳤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벨리나 아리파기는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한강 조망 나오는 커뮤니티 하나 그거 하나 있다고. 네. 다른 건 다 별 차이 없는데 네. 네. 학군도 차이가 없고 네. 오히려 살기에는 아리파기도 위치는 더 좋아요. 고터 가깝다고 하지만 고터 가깝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량 통행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20억 가까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약간 신축에 대해서 약간 비이성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 집값에 얘네들이 더 추가로 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규제가 차례차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2024년도 18.4%가 이 상급지에서 뛰었다는 거를 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보고를 못 받았어. 반포 지나가면은 최근 사람들이 그래요. 반포 지나가면 화가 나. 압구정 아파트 뭐 화가 난대요. 우라통이 터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대로를 안 가고 강명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도배를 금으로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띠끔 해볼 거 다 뛰었다. 그리고 조정될 거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조아님이 한강뷰 나오는 프리미엄이 상당하네요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강뷰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한강뷰가 그렇게 엄청난 거죠. 저기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면 한강뷰 나오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이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도심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싸면 20억 차이 나고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1억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은 뭐 지금 신나고 있습니다. 그치. 네. 과천, 판교 분당.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남구 빌라도 아직 정고점 힘들다. 강남구 빌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짧게 제가 단답형을 해드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추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외지역. 왜죠? 외지역으로 이제 갭 메우기. 그래서 과천이나 우리가 지금
저 판교, 마포. 그다음에 뭐 마포, 그다음에 성수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이제 또 갯매우기 이루어지죠. 또 흑석동, 노량진 여기 이제 계속 갯매우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잘 들으셨을 거고, 자, 두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에요. 이 대규모 개발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정부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서울시도 정부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수요가 엄청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공급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공급해서 그 불을 꺼주면 돼요.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공급 폭탄. 서울시나 정부 관계자가 저희 방송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급 폭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좀 늦어도 괜찮아요. 폭탄을 해주겠다고 팍팍팍 해줘버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수요가 분산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그동안 못 들어갔던 분들도 들어가면서 어떤 위안을 삼을 수가 있고, 이제 위에서 거기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너무 올랐던 지역도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명히 공급 폭탄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역시 정부하고 서울시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의 이제 아래쪽이죠. 세곡, 내곡, 우면지구에다가 보금자리를 그러니까 폭탄 쏟아붓듯이 이렇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때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가격이 안정이 됐고 특히나 강남 가격이 확실하게 잡혔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시가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잡혔다는 그러니까 아니,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시가 잡혔다는 최초가. 좀 약해 표현이. 알았어. 강남시까지 처음으로 폭락을 했어요.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네, 폭락했어.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 주변 개발에 대한 내용. 네. 이거를 갖다 어제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대행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와 국토부가 또 급하게 만났어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4월 1일 날 이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 자녀가 30억을 부모로 받았다. 뭐 좀 편법을 이용해서 받았다 이런 뉴스가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거주 의무 위반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디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도심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건축비에 대한 부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추가 부담금을 낮추거나 적게 내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고밀, 그러니까 높은 용적률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사업성이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요.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그 지역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국토부도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서울시는 그냥 역세권이면 돼.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한 개든 또는 노선이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역세권이면 되는 곳이 역세권 개발을 하고, 국토부는 중심지이면서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서울시의 교집합 두 군데가 모두 다 해당되는 데는 서울의 중심지면서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사업 속도감 있게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 초고층의 고밀도 개발한 지역만 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단독주택이 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초밀도 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도심에서도 초고층을 개발하거나 층수 제한 없이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개발을 들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역세권도 더블 역세권인 거고, 그게 무조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초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한강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개발을 하더라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강처럼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서 한강에 그런 개발이 되는 거예요. 또는 옆에 초고층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초고층이 있는데 너는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저기 있는데?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해줘요. 이번 서울시장이 안 해주면 다음 서울시장이 해줘요. 그거는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단계별로 계속 너무 많이 풀어나가죠. 겪어봤어요, 네. 저희가. 그런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도심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 이제 3도심. 네. 그래서 3도심이면 이제 위에 강화문 쪽에 도심. 시청. 예.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강남. 이 세 개의 블럭이 합쳐진 지역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시켜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3도심 내에서 요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인대. 그 토지거래 허가라고 한다면은 지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토지거래 묶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자체가 전부 이 3도심 내에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 3도심이면 도심,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이 세 군데가 3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투자할 때 이 3도심 내로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거는 9단위로 다 묶였잖아요. 네. 근데 6개월 있다가 이 9단위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에서도 풀릴 지역과 지속될 지역으로 나눠져요. 풀릴 지역과 나눠질 지역을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용산 전체가 묶였지만 국제업무지구 주변이나 이천동, 한남 뉴타운 요 정도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묶일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수동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죠? 이 정도는 포함돼야겠죠. 그다음에 잘하면 뭐 자양사동까지. 그다음에 강남에서도 이제 이 반포 쪽으로 쭉 넘어와서 대치동 쪽, 그다음에 잠실 요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묶일 지역. 그다음에 흑석 노량진 쪽이 좀 위험하죠. 네. 요즘 지가 상승률을 보게 호가가 되면 엄청나게 그다음에 높아지죠. 아현 정도 딱 요 정도. 그다음에 목동 요 정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묶일 지역 또는 추가될 수 있는 후보지예요. 네. 지금 지가가 또 많이 뛰는 지역이고 밑에 이제 또 과천이나 뭐 판교 정도 얘기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지역들인데 전부 다 경기도 외에는 전부 다 이 3도심 사이에 있거나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1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3도심 위주로 제발 투자하세요. 요 안쪽에 하면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요 안쪽으로만 하세요. 한강변으로 하세요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3도심 내에만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 3도심 도성하고 영등포, 여의도 말고 이 점들 보이시죠? 지역별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마치 홍역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뭐예요? 서울에. 3도심. 이렇게 많이 주변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고 네. 요번에 지가가 1년에 20% 뛰고 그렇죠. 그죠? 한 달 만에 15%가 뛴 지역은 결국 요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가락이나 오금이나 저희가 잠실 몇 군데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흑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당 이수 당산 요 정도만 살아남은 거예요. 요 정도로만. 그죠? 저희가 찍어드리는 지역들 외에 그리고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역이 전체가 70군데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안에서 도심복합 사업이 되고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3도심 주변에 인접했거나 도심 안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지도 안에서만 내가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도 도심 쪽 주변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장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건권대님이 어제 그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용적률을 이제 테헤란로, 네네. 강남의 테헤란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용적률을 1000%에 1800% 올려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800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층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초고층이 그렇죠? 들어서. 초고층이 들어서는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초고층이 들어서게 되면은 주변 어떻게 해준다? 같이 올려준다. 주변에도 올려준다. 층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거 어울리게. 이게 이제 퍼지는 건데 이게 지금 강남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강남의 이 테헤란로만 800%가 되던 거를 1800%로 해준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도 했고 도쿄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도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테헤란로만 해줬던데 이게 2025년에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쵸? 2023년에 5월 달에 이 여의도를 최대 1200에서 1600%까지 할 수 있도록 푼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도 이제 고층. 그렇죠. 강남이 네. 1도심이면 여의도는 제2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도심도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뭐 그러면 이제 광화문 여의도 주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이제 층수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고밀도로 이제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빨간 지역이 1200에서 1600이잖아요.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파란색 네. 지역들이 네. 네. 뭐 시범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60층,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게 이 원인인 거예요. 그 결국 이게 영등포 전체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렇죠. 확대되기 그- 이렇게 그 점점 주변으로. 네네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대되는 거죠. 제3도심. 그렇죠. 그리고 제3도심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화문 일대부터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 일대까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데가 이 도심의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이니까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데 여기도 일반 상업 지역에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높여주게 되면 용적률이 1200에서 1500%까지 가능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세운상가지구 있잖아요. 이 세운상가지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다가 지금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우리 이권대님도 잘 아시면 뭐라고 지정했죠?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화이트존. 그렇죠. 그렇죠? 화이트존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높이의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도심, 제2도심, 그리고 제3도심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지역 주변 지역에는 주택가가 많아요. 이게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 지역 아래쪽과 위쪽에도 주택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위쪽은 이제 문화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개발하기가 어려워.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걸 같이 구분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감도가 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종묘공원에서부터 녹지가 쫙 연결돼서 남산을 거쳐서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벨트. 아까 보여드렸던 요 남북 녹지축이 연결이 되면서 한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대규모 업무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 생태가 조성이 완료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도심을 가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됐어요.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하루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을 종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를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은 3도심. 네. 이게 예전에는 강남만이었다가 이제는 여의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네. 이 3도심 지역 위주의 어떤 연결된 투자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18.3%, 1년에 18.3%면요. 이게 한 4년 지나면 2배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집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가던 아파트가 40억이 되는 그렇죠.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몰라. 내 집만 안 뛰어.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2배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 3도심 위주로 연결된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들 주변 위주로 초고층이나 이제 고가의 주택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자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아까 권권님 도심 얘기한 대로 복합 사업. 도심 복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초고층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한 이러려면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이 3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필요가 도심을 분산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도심 주변에 있으면서 지하철하고 연결돼서 이 지역 주변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역을 오늘 저희가 이권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걸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세미나 때 할까요? 이게 너무 엑기스네. 네, 이게 오. 참, 네. 어쨌든 여기 역세권만 찾아내고 투자하시면 되는 곳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3도심 모두 연결된 역세권 지역. 네. 그냥 간단하게 세미나 때 또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미나 때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이 도심가의 접근성이 이 집값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김권대님도 계속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신 거고요. 빨간 점이 있는 지역들은요. 서울 안에 3대 핵심 업무타운 지역을 모두 갈 수 있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집값이 전고점을 다 회복을 했거나 전고점 이상의 신고가를 다 돌파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왼쪽부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왼쪽에 당산역이 있죠. 2호선, 9호선을 이용해서 도심 쪽을 가고 여의도와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우측에 여의도랑 바로 딱 달라붙어 있는 지역 두 군데가 보이죠? 대방하고 노량진. 여기 이제 한 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1호선, 신림선, 9호선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서울의 도심, 그 다음에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끼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집값으로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저기는 이제 동장역이 있고 고속터미널역, 오른 고터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 거죠. 여기 뭐 3도시 모두 다 갈 수 있는 강남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넘사벽이 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네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도심 쪽이라든지 그다음 강남까지 또 접근성까지도 좋아요. 여기에 뭐 교육 요건이라든지 뭐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왕십리,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왕십리역입니다. 왕십역은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이 4개 이상 있는 곳이 돼 있고 강남, 그 다음에 도심, 여의도 모두 갈 수 있는 노선을 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지역의 입지 여건들 많이 부러워하시고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바로 왼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 거기가 청구역, 그러니까 신당동이 있는 청구역 중심지역이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는 DDP라든지 신당동이라든지 아래쪽에 금호동과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3도심 여의도 가고 강남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여기에 도심까지 도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접근성, 게다가 주변에 남산도 같이 있어서 주변에 도심 안에 있으면서 청계천과 그 다음에 남산 자연환경 가치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거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왼쪽에 보면 서울역 뭐 지하철 10개 들어오는 지역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입지 여건만은 아예 보증수표가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지역 사진 다 찍어놓고 하실 텐데 이 지역 안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는 역 주변에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역 주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촌이 될 수 있는 지역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보게 되면 바로 여의도에 붙어 있는 대방역하고 노량진역 있죠. 대방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으로 이루어진, 그것도 노후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역세권 개발 가능 유망 지역이고, 그다음 위쪽에 서울역하고 그다음에 저기 신당동이 있는 청구역, 이 지역들이 빌라촌 그다음에 노후주택가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 5개 역세권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왕십리 주변은 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개발이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지역은 별표친 4곳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2, 4, 6, 8, 9. 네, 9곳이죠. 9곳에 대한 지역. 워낙 우리가 좋아하고 네.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고 또 묻어놔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언젠가는 뭐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를 통해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냥 잊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워낙 저렴하게 사드렸으니까 그렇죠. 잊고 뭐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없으니까 잊고 계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한 지역 중에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도심은 물론 좋아져요, 앞으로. 그렇죠. 저밀도로 개발돼서 좋아지긴 하지만은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도 앞으로 좋아져요. 그렇죠. 그죠?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가장 중심이 되는 용산이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도심도 가면서 용산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이면 더 좋잖아요. 그 최고 베스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역시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더 엑기스를 짰습니다. 그래서 3도심도 가지만 플러스 미래의 4도심이 될 지역이 용산이란 말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 1700%로 개발된 초고층 고밀 개발 지역인데 여기를 갈 수 있는 지하철 역세권이다라고 한다면 3도심 가고 용산까지 갈 수 있는 역세권, 4도심을 모두 갈 수 있는 지하철 역세권은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자리예요. 대방, 노량진, 그 다음에 저 반포에 있는 동작, 그 다음에 그쵸 위쪽에 이제 서울역과 저 위에 신당동이 있는 청구역, 이 5군데 지역. 근데 5군데 지역 중에서 저 반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넘사벽이죠. 저 자리는 넘사벽인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인접 지역을 또 계속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 반포 쪽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위에 4군데 지역은요. 3도심 용산을 모두 가는 지하철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주변 지역까지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이라든지 대방, 노량진 대방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그대로 관통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집도 초고밀 개발이 되고 주변 지역에 요 경부선 지하가 역세권이 진행이 된다면은 지하까지 된다면 이제 여의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지역까지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서울역이라든지 청구역, 특히 저 청구역 있는 자리는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DDP입니다. 세운상가와 DDP가 인접해 있는 곳이고 이 DDP 같은 경우에는 그 뷰티 그다음에 우리 저희 패션에 관련된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 지역에도 초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개발 호재와 역세권 개발 4도심을 갈 수 있는 지역들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재테크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서 이제 동서남북 블럭별로 네, 그렇죠. 블럭별로 이제 투자 가치를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거는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는 좀 저희가 조심하고 그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세미나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세미나는 마감이 다 됐습니다. 100분 저희가 한정으로 세미나를 모집하는데 이번 주 세미나 마감이 됐고 다음 주 역시 100분 정도 저희가 세미나를 모집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60분 정도가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다음 주,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이 될 건데 신청해 주시면은 되고 다음 주는 또 다다음 주 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한 열흘 정도 미리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세미나 들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나 시간이 100분이 아닙니다. 네. 네.